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조용히 일하는 장기, 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복잡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소를 해독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며 단백질을 합성하고 담즙을 생산하는 등 무려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24시간 쉬지 않고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어떨까요? 과도한 음주,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간을 조용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간에는 신경이 거의 없어서 상당히 손상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간은 재생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70%가 손상되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 과정을 도와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 건강을 지켜주고 간세포 재생과 해독 작용을 돕는 음식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신다면 여러분의 간은 훨씬 건강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식품인데요. 특히 간 건강에 미치는 효능이 정말 놀랍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나오는 그 매운 냄새의 정체가 바로 알리신인데요. 이 알리신이 간에서 해독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호흡하거나 음식을 통해 체내로 들어온 독성 물질들은 간에서 1차, 2차 해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알리신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생산을 촉진합니다. 글루타치온은 간의 해독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마늘의 풍부한 셀레늄은 간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인데 셀레늄이 이를 중화시켜주는 것이죠. 실제로 지방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늘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간 기능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ALT, AST 같은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지방간의 정도도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늘을 섭취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마늘을 다져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알리신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하루에 2-3쪽 정도가 적당하며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채소들이 간에 좋은 이유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십자화과 채소에만 들어있는 독특한 화합물인데요. 우리가 이 채소들을 씹을 때 미로시나제라는 효소와 만나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활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바로 간의 해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간에서 독성 물질을 중화하고 배출하는 이상 해독 효소들의 활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특히 GST, 퀴논 환원 효소, UDP-글루쿠로노실전 이효소 등의 활성을 높여서 발암물질이나 환경, 독소들을 무해한 물질로 변환시키고 체외로 배출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설포라판은 NRF이라는 전사인자를 활성화시켜서 항산화 및 해독 유전자들의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간세포가 스트레스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해주고 간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에 풍부한 엽록소도 간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엽록소는 중금속이나 독성 화학물질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하는 킬레이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나 벤조피렌 같은 환경 오염물질들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이런 채소들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 E, 폴산 등이 풍부해서 간세포의 재생과 복구를 돕습니다. 특히 폴산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서 간에 가는 염증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5회 이상 녹황색 채소를 섭취한 사람들에서 간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만성 간염 환자들에게 브로콜리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간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간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녹황색 채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 200지, 즉 한 2움큼 정도는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여러분이 의외로 느끼실 수도 있는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가 간에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적당한 커피 섭취는 간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된 사실입니다. 국제간학회에서도 커피의 간 보호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커피가 간에 좋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커피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클로로겐산, 카페인산, 퀴나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클로로겐산은 특히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나타냅니다. 간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간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둘째, 커피는 간섬유화를 억제합니다. 간섬유화는 간경변으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커피의 성분들이 콜라겐 합성을 억제하고 이미 형성된 섬유 조직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C형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서 간섬유화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커피는 지방간을 예방하고 개선합니다. 카페인이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시켜서 간에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서 지방간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커피의 간암 예방 효과입니다. 일본에서 9만 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에서 하루에 커피를 한두 잔 마시는 사람은 간암 발생 위험이 42%, 3-4잔 마시는 사람은 76%까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간경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커피를 꾸준히 마신 그룹에서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커피가 간 기능 악화를 늦추고 합병증 발생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커피 섭취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루 2-3잔, 즉 카페인으로 200에서 3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이나 크림을 많이 넣으면 혈당 상승과 칼로리 과다 섭취로 이어져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두커피를 블랙으로 또는 약간의 우유만 넣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클로로겐산 등의 항산화 물질은 그대로 들어있어서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정어리, 청어 같은 생선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등푸른 생선이 간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두 가지 오메가3 지방산이 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지방간 개선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간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이는 간세포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질환인데 방치하면 간염,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여러 경로를 통해 지방간을 개선합니다. 첫째, 지방산 산화를 촉진시켜서 간에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지방산 합성을 억제해서 새로운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것을 막습니다. 셋째, 간에서 지방을 다른 조직으로 운반하는 VLDL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지방간 환자들에게 오메가3 보충제를 투여한 연구에서 12주 후에 간 내 지방 함량이 평균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MRI로 측정한 간 지방도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ALT, AST 등의 간 효소 수치도 정상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간세포 손상과 섬유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EPA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고 대신 항염성 매개체인 레졸빈과 프로텍틴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DHA는 간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들어가서 막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세포막을 통한 영양소와 산소의 교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간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서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입니다. 등푸근 생선에는 오메가3 외에도 간에 좋은 다른 영양소들이 풍부합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간에서 알부민이나 글로불린 같은 중요한 단백질들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조절 작용을 통해 자가면역성 간염의 위험을 줄입니다. 셀레늄과 아연은 항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등푸른 생선을 섭취할 때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과도하게 가공하면 오메가3가 산화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구이, 찜, 조림 등의 방법으로 조리하시고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100에서 150지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대형 어류는 중금속 농도가 높을 수 있으니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중소형 어류를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헤이즐넛, 피스타치오, 캐슈넛 등이 모두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가 간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풍부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 비타민으로 세포막에 존재하면서 지질 과산화를 방지합니다. 간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들이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특히 알파-토코페롤 형태의 비타민 E는 간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간에서 해독 과정이 진행될 때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활성산소들을 중화시켜서 간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호두에 특히 풍부한 아르기닌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르기닌은 간에서 요소 회로의 핵심 성분으로 암모니아를 독성이 적은 요소로 변환시키는 해독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아르기닌은 일산화질소의 전구체로서 혈관 확장 작용을 통해 간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간세포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개선합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레산도 간 건강에 유익합니다. 이들 지방산은 간에서 지질 대사를 개선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올레산은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고 간세포의 인슐린 신호 전달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몬드에 들어있는 마그네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미네랄인데 간에서 일어나는 해독 반응의 많은 부분이 마그네슘 의존적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에도 관여해서 당뇨병과 관련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우 고무적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30지의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에서 12주 후에 간 효소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ALT는 평균 25%, AST는 20% 감소했고 간 내 지방 함량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견과류 섭취가 간암 위험을 줄인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5회 이상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들에서 간암 발생률이 약 30% 낮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견과류를 섭취할 때는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져서 오히려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움큼, 즉 3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호두 기준으로 7-8개, 아몬드 기준으로 23개 정도입니다. 또한 소금이나 설탕으로 가공된 견과류보다는 생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볶은 견과류의 경우 적당히 볶은 것은 괜찮지만 과도하게 볶으면 비타민 E가 손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간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알코올은 말할 것도 없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단순당이 많은 음식들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는 마가린, 쇼트닝, 일부 과자류는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간의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간세포는 주로 밤에 재생되기 때문에 늦게 자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간에 축적된 지방을 태우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근력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지방간을 예방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길 권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서 간에서 당 신생을 촉진하고 지방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명상, 요가, 산책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간 기능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ALT, AST, GGT 같은 간 효소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시 복부 초음파나 간 탄성도 검사를 받아서 간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과 함께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커피의 항산화 성분과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하루 종일 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점심 식사에는 꼭 녹황색 채소를 포함시키세요. 브로콜리나 시금치를 반찬으로 하거나 샐러드로 드시면 됩니다. 마늘도 요리에 자주 사용하세요. 볶음이나 찜 요리에 마늘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회 정도 드시길 권합니다. 고등어 구이, 꽁치조림, 연어 스테이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간식으로는 가공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세요. 오후 3-4시경에 호두나 아몬드를 몇 개 드시면 혈당도 안정시키고 간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리할 때는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을 사용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간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마늘, 녹황색 채소, 커피, 등푸른 생선, 견과류. 이 5가지 음식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간 보호 효과가 있는 식품들입니다. 특별하거나 비싼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식품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간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음식들을 식단에 포함시켜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런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나쁜 것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주,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을 병행한다면 여러분의 간은 훨씬 건강해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간은 침묵의 장기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70%가 손상되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재생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간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요리에 마늘 한 쪽을 넣어보세요. 점심에는 브로콜리나 시금치 한 접시를 추가해보세요. 오후에는 블랙커피 한 잔과 견과류 몇 개를 드시고 저녁에는 고등어나 꽁치 한 토막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이 건강해지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성 피로감이 사라지고 소화가 좋아지며 피부가 맑아집니다. 면역력도 향상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자 에너지 저장고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간을 위한 여정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간에 좋은 음식 하나를 추가해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또 다른 하나를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간이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과 활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간을 살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한 간을, 건강한 간으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